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깊어지는 바둑의 향기 평강배 2022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해설의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7라운드 4경기가 되겠는데요. 전기리그의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고양시 팀하고 스타영천 팀이 4연승으로 아주 산뜻했는데 네. 전반기 막판이 되면서 지금 물고 물리고 그래서 지금 상위권이 아주 촘촘하게 치열한 승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혼전의 양상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경기 고양시와 KH에너지 그리고 스타영천팀까지 이제 경기 고양시와 KH에너지가 5승에 머무르게 됐던 사이인 거죠. 지금 7라운드에서 패하면서 이제 물고 물리게 되었고, 이제 스타영천과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 그리고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지금 4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데이터 스트림즈가 5승이 되느냐 4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통영 DP랑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게 되면은 이제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겨서 4승 3패가 된다면은 1위부터 6위까지가 1승 차이예요. 엄청나게 네. 촘촘해집니다. 굉장히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판의 대결 과연 어떤 선수들끼리 맞붙게 되었을까요? 함께 분석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대국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주장 유창혁 선수와 통영 DP랑의 사지명 박영찬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사지명자들이 네. 가끔 등판은 하지만은요. 1지명이 오더에서 제외가 되고 4지명이 등판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문명근 감독님의 뭔가 묘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창혁 선수한테 김수장 선수가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네, 박영찬 상대 선수를 전적이, 이제 네. 저격수로 이제 내보낸 게 아닌가라는 아마 고뇌의 찬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묘수가 과연 오늘의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한 판입니다. 2국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이지명자 김동엽 선수와 통영 DP랑 이지명자 박승문 선수의 대결입니다. 역시 상대 전적은 7대3으로 김동엽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나머지 지표들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는 만큼 김동엽 선수가 그래도 뭔가 박승문 선수하고는 상성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상대 전적이 오늘 대국에서 어떤 모습을 펼치게 될지, 어떤 작용을 할지 지켜보시죠. 3국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조대현 선수와 통영 DP랑 김기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대국은 어떨까요? 다른 지표들은 김기현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이는데요. 네, 데이터 스트림즈의 조대현 선수가 요즘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도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는데 최근에 조대현 선수 기세를 생각한다면 이 바둑은 박빙의 승부로 보입니다. 네, 그 기세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한 판입니다. 세 판의 대국을 모두 분석해 보았는데요. 종합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수장 선수 1지명이 빠졌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림즈가 이제 약간이라도 우세하다라고 네. 봐야겠는데요. 또 이제 유창혁 선수의 저격수로 박영찬 선수 입단 동기거든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저격수 박영찬 선수의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박영찬 선수의 힘이 오늘 잘 작용하게 될지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세월 따라 깊어지는 바둑의 향기 평강배 2022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7라운드 4경기 전기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즈와 통영 DP랑의 대결. 네, 대국자들이 대국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시각입니다. 김동엽 선수가 아직 착석을 안 했는데 네. 이 박승문 선수는 권감용 감독하고 천안 매부지간이잖아요. 예. 또 김동엽 선수하고 권감용 선수하고 또 가까워요. 아. 그래서 아마도 박승문 선수가 프로가 되기 전에 입단 전에는 네. 김동엽 선수하고도 뭔가 인연이 좀 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공식 대국 이외에 대국이 정말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3국입니다. 통영 DP람 김기현 선수와 데이터 스트림즈 조대현 선수의 모습. 통영 DP랑의 김기현 선수
고향이 그 경남 고성이에요. 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그렇네요. 가깝죠. 그래서 이제 통영팀의 핵심 선수로 네. 활약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선수 모두 이 젊은 선수들을 보아도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또 네. 분들로 알려져 있죠. 1곡입니다. 통영 DP랑 박영찬 선수와 데이터 스트림즈 유창혁 선수의 모습. 오늘 정말 도깨비 같은 전략으로 박영찬 선수가 등판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대국자가 1984년도에 입단을 같이 했어요. 네. 입단 동기고 또 박영찬 선수 유명한 거로는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한 언제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예전에는 승단대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 승단대회를 통해서만 승단을 할 수 있는데 승단대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초단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네. 세계 최강의 초단이라는 그런 별명이 별칭을 있었습니다. 얻었죠. 굉장히 격렬해요, 바둑이. 네. 이제 아마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서 통영 디피랑 팀에서 유창혁 선수의 저격수로 김수장 선수 대신 박영찬 선수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일지명 선수 대타로 사지명 선수가 출격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영 디피랑 팀은 일지명 선수 대신 사지명이 출격을 해도 팀을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4명의 기사들의 그 전력이 고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문명근 감독님의 선택지가 좀 넓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이 강했고요. 네, 오늘 통영 DP랑의 이 박영찬 선수를 유창혁 선수와 대결하게 한 이 승부수가 과연 통하게 될지. 이 시니어리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네. 별로 그렇게 기술들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대 전적에 따라서 다채로운 그 전략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유창혁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영찬 선수 올해 이제 한 번밖에 참가를 안 했죠. 예, 아마 제 기억에는 선웅욱 선수한테 맞습니다. 압도적인 바둑을 네. 대역전패를 당했던 예.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네. 네, 대국이었죠. 정말 멋진 싸움 보여주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통영 DP랑 팀이 박영찬 선수 리그 통산 전적을 봤더니 네, 33승 33패예요. 정확하게 네. 예, 50%의 승률이면서 숫자도 김기현 선수는 39승 40패예요. 역시 예. 마찬가지로 거의 5대5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1승 1패 꼴로. 박승문 선수는 43승 38패예요. 50%가 좀 더 약간 상회하는 김수장 선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서봉수 선수 다음으로 네, 다승이 많은 선수예요. 아마 시니어 랭킹 2위로 다승 랭킹 2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 통합으로 봤을 때 네, 선웅욱 선수가 2위고 김수장 선수가 3위네요. 네.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안 날 거고요. 예, 큰 네. 차이는 안 날 거고 네, 맞습니다. 서봉수 선수가 좀 어제 압도적인 바뀌어서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서봉 선수가 이제 압도적인 1위, 한 10여 승 이상 차이 그렇습니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김수장 선수, 선웅욱 선수. 시니어 리그의 터줏 대감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김수장 선수를 오더를 제외하고 네. 박영찬 선수를 넣는 바둑용어로 이제 승부수. 그렇죠. 자, 승부수가 네. 통하면 이제 통영 DP랑 팀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부수인데요. 와, 과연 통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4번째 수에서 박영찬 선수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죠. 요즘 속기바둑에서는 네.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찬 선수도 지금 박영찬 선수에게 걸고 있는 이 희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하게 두어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는 리그 초반에는 이제 조대현 선수가 약간 부진해서 조금은 이제 네.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조대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유창혁 선수라는 또 필승 카드가 있고 네. 또 김동엽 선수는 항상 이제 수년 동안 항상 안정적이죠. 제 몫을 하는 네, 기사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대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원래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그 초반에는 잠시 저조했다가 네, 지금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대현 선수도 중간에 한번 오더 제외라는 아픔을 한번 당했거든요. 가끔 이렇게 그 자극제가 그렇죠. 예. 네, 필요할 수도 회초리도 있어요. 좀 네.
저랑 뭐 개인적으로 워낙 가까운데 네. 엊그제 이제 봤어요 얼굴을. 그랬더니 예. 이제 얼굴이 활짝 폈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면서 네, 미소를 되찾으셨군요. 아무래도 팀 대항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네, 한 판 한 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 선수 돌통에 손은 갔는데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네. 이 박영찬 선수도 정말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 유창혁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기풍이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싸움을 잘하는 선수라. 그렇죠. 원래 네, 세계 최강의 공격수. 그렇습니다. 박영찬 선수는 이제 별명이 좀 특이한 별명들이 네. 있어요. 잡초 예를 들자면 세계 최강의 초단. 네, 바둑이 저도 뭐 예전에 자세히 몰랐는데 예. 요즘 시니어 바둑리그 보면서 보니까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아. 제일 격렬하고. 예. 선욱 선수하고 둔 바둑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쉬지 않고 전투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정석 단계에서부터 휘몰아친 싸움이 전판을 휩쓸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황스러울 정도로 오래 고민을 예. 하는데 네, 지금 각자 제한 시간이 30분인데 박영찬 선수가 네, 여기서 벌써 5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좀 네 번째 수에서는 이례적인 장고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바둑에 대한 그 의지를 어쩌면 시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네, 여기서 또 실명을 거론하긴 또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희 선배 기사 분 중에 한 분이 선배 기사 두 분이 대국을 네. 하는데 첫수에 1시간 이상을 안 두고 바둑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네, 그때는 첫수에. 이제 그때 그 당시엔 근데 제한 시간이 워낙 길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아무리 짧아도 3시간짜리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 아.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는 각자. 네, 보통 이제 10시에 시작하면 저녁 10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그렇죠. 끝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첫수에 뭐 한 1, 2분, 2, 3분, 한 5분 이렇게 고민을 할 수는 있죠. 시간이 많으니까. 네. 1시간을 넘게 이제 고민을 해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아, 오히려 장고를 1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그 장고를 못 참게 하는 약 일종의 심리전 그런 약간- 건가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묘한 신경전. 테크닉. 네. 또 상당히 재미있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한 시간이 많던 시절에 구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심리전이었네요. 지금 저 한 수 놓는데 지금 몇 분 걸렸거든요. 네, 지금 사실 양화점이 되는 데에 거의 뭐 7분이 걸렸네요. 예. 저는 좀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외목이라도 최소한 네. 나올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을 뒤엎고 화점으로. 이 포석은 보통은 이제 많이 걸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날일자로 많이 받고요. 또 우상기를 먼저 또 물어보는 바둑도 많아요. 붙이면 받으면 우변을 벌리고 나중에 이제 언젠가 백이 이제 우상기를 끼우더라고요. 네. 그러면 뒤로 치고 단수까지 치고 요것도 치고 밀고 그럼 또 우상기 잡아야 되잖아요. 늘어서 예. 그럼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선 또 이꾸자 하더라고요. 아, 손 빼면 또 돌림 당하는 게 아프니까 흙도 받고 네. 이런 자세가 백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자세죠. 괜찮은 자세. 네, 우변의 백 모양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걸치고 날일자고 이 선을 먼저 물어볼 때 또 반대로 또 씌우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손 빼는 사람도 있고 옛날 이론으로는 거의 대체적으로 다 받았는데 네. 요즘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아, 우상기를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도 재미있고 또 손을 뺄 수도 있다는 것. 네. 정말 최근에는 자유로운 발상이 많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남아있던 그런 관념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많이 네. 바뀌어지고. 예. 지금 유창혁 선수는 바로바로 착점을 해서 시간이 30초 정도만 소비되어 있고요. 박영찬 선수가 최근에는 날일자 걸침이 손목에서 많았는데 높게도 둬요. 네. 높게도 두고 이제 젖히고 늘 때 이어서 네, 뛰면은 우변 3칸 벌린다거나 해서 이런 바둑도 많이 둡니다. 네, 좀 더 두터운 형태를 택한 거군요. 요즘 반대로 치 받는 수는 많이 안 두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작은 밀어붙이기 정석, 큰 밀어붙이기 정석해서 예, 많이들 뒀는데 대형 정석들도 있었었죠.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요. 네, 또 호구를 쳤네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거의 한 칸 띄고 벌리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형태인데 요즘은 보류하는 사람도 있고 우변에서 다가서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변 다가서고 날일자 하면은 바로 건너붙여서 이렇게 두는 바둑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많이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빼고 자상기를 걸치거나 뭐 저하기를 삼삼을 들어가거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우변 이야기를 했는데 우변은 가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선으로 가고 날일자면 건너붙여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실전은 걸쳤고요. 걸쳤다는 수는 아마 받으면은 우변 쪽에서 다가올 가능성도 있어요.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예, 나중에 또 하변을 벌리는 자세가 공수를 겸한 요처가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걸친 것 같고 만약에 흙이 뛸 것 같으면 굳이 걸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뛰려면은 아마 걸치는 수를 하지 않고 뛰었을 텐데 먼저 걸친 거로 보아서는 다른 그냥 벌리는 수 네. 참 보기 어려운 수이긴 합니다. 그냥 하변의 벌리는- 모양을 오히려 좀 높낮이 조절을 하면서 좀 키워가는 느낌이네요. 그냥 벌리는 수는 저는 이런 거의 형태에서는 최근에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네. 아마 지금 이 화면에 얼굴을 가리고 바둑판만 보면 뭐 기원에서 중급자들이 두는 것 같은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형태입니다. 네. 우아기 쪽을 보류한 것이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변 화점으로 유창혁 선수가 어떤 또 연구가 있었던 포석인 것인지 네. 상당히 궁금하네요. 아마도 네. 백이 뭐 뛰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최소한 이제 날일자거나 날일자, 붙이거나인데 붙이면 네. 또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변에 돌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싸울 때 이 하변에 벌려둔 돌이 흙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날일자 같은 걸 하면 바로 건너 붙이겠다라는 뜻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역시 하변에 흙돌 한 네. 점이 전투가 벌어질 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오히려 유창혁 선수가 하변 사선에 딱 전개를 해놓고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네. 느낌이네요. 근데 박영찬 선수는 네, 누구하고 두더라도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정말 기세에 한 수들로만 두어가는 그런 기사죠. 바둑은 질 때 지더라도 기세에는 눌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왠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날일자와 붙이는 수 중에 붙이는 수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다른 수들은 박영찬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수들이 다 싱거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날일자거나 붙이거나 뭐 하여튼 그 언저리로 돌이 와서 흙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싸움을 구상하고 있는 박영찬 선수. 아무래도 몸이 바둑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바둑판 위쪽으로 박영찬 선수가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몰입을 하다 보면 좀 더 몸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통영 DP랑 박영찬 선수가 초반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성이 통할 수 있을까요?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세월 따라 깊어지는 바둑의 향기. 평강배 2022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박영찬 선수가 착점을 했는데요. 박영찬 선수가 뒀다고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찬 선수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실 한 칸을 뛸 선수가 아닌데요. 원래 전사거든요. 예. 바둑판 위에선 전사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박영찬 선수라면 조금 느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행마를 택했는데 물론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고 하지만요. 네, 좀 네.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긴 하죠.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유창현 선수 얼굴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네. 설마 여기를? 그런 표정이었는데 네. 지금 박영찬 선수는 착점을 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창혁 선수 입장에서는 하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백이 생각보다 좀 세게 두지 않았으니까 다른 곳을 두는 게 좋은 건가요? 받는 수가 자체가 원래 이제 정석인데 네. 요 한 칸, 백 한 칸과 흑 하변이 이제 교환이 교환이네요.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백이 이제 이 동네 언저리에 돌이 오면 우하기도 약간 당할 수 있는 형태. 나중에 치중 가는 마등이 골아프죠. 그리고 하변도 백이 침투하는 수가 있어서요. 네. 보통이라면은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학 선수는 아마 이 교환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뿌듯하게 생각할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의 중앙 한 칸 뛴 수와 하변, 화점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흑이 실리적으로는 좀 더 기분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유창혁 선수 받아두고 박영찬 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반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백도 원래 정석은 이제 이만치 벌리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 백돌이 하나 응원군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예 그냥 걸치라고 하네요. 걸친다는 표현보다 최대한 벌리는 벌림이네요. 거죠. 네. 백돌이 세력이라고 보고 멀리 가도 괜찮다. 이런 뜻이네요. 붙이는 이야기도 하네요. 바로요. 네. 젖히면 끊어서 괜찮다는 얘기고요. 네. 뭐 있거나 늘거나 하면 축으로 바로 잡히니까. 한 점을 잡으면 관통당하는 게 워낙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흑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백이 붙이면 흑의 입장에서는 치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치받고 맞고 끝나요. 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붙여서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박영찬 선수 지금 한 칸 뛴 거로 보아서는 붙일 건지 아니면은 좀 유연한 착상으로 장기전으로 갈 것인지 제 기억에 박영찬 선수가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 이기고 승자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전투에는 그래도 이제 자신이 있는데 개가 바둑으로 가거나 하면은 영 재능이 없어서 어지간하면 이제 전투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하변을 붙여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껏 모양을 넓혀서 좀 상대방이 들어오게 해서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겠네요. 박영찬 선수는 그러니까 제가 리그 시작 전에 4강을 좀 예측을 해봐라라고 해서 한 두 팀, 세 팀까지는 눈에 쏙 들어오는데 나머지 한 팀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박영찬 선수가 다른 팀 가면은 삼지명으로 활동을 해도 뭐 충분하고도 넉넉할 것 같은데 박영찬 선수가 이 통영 디피랑 팀에 이 사지명에 있다는 게 뭔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영 디피랑 팀을 4강 안에 포스트 시즌 안에 올라갈 팀이라고 이제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막상 올해 등판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이제 다른 김수장 선수나 박승문 선수나 김기현 선수가 워낙 그래도 기본 이상은 늘 해주니까요.
워낙 탄탄한 선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등판의 기회가 많지 못했네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다른 팀 가면은 이제 자주 삼지명 충분한 선수니까요. 자주 나와서 많이 이겼을 텐데. 네, 맞습니다. 손은 우변으로 갔거든요. 예. 우변을 한껏 걸치면서 벌려 갈지. 제 느낌에는 그림자의 윤곽이 이 정도. 예, 왠지 느낌이 예. 저도 그 정도 그림자가 예, 딱 손의 각도가 간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날아가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쏙 들어갔고요. 오늘의 네. 박영찬 선수는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아, 정말 좁혔네요. 정말 견실하네. 이 한 칸도 견실한데 이것도 아주 견실하거든요. 지금 오늘 거의 예, 유창익 선수가 찔러도 정말 피 한 그렇죠, 방울 예. 안 나오게 예, 두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게끔 네. 아주 단단하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유행은 느는 거예요. 네, 호구 치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제 한 점 잡는 것. 요즘 유행 타는 것 중에 하나고 네, 바로 또 젖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장면은 아마 이으면? 흑도 하나 이어두고 우변을 두 칸을 벌리던 눈목자를 두던 해서 모양을 갖추고요. 근데 유창혁 선수도 이런 거 좋아해요. 하변 쪽에서도 모양을 어느 정도 갖췄고 집도 있고 또 상변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또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관파 중에 또 네, 낙관파의- 낙관파 중에 낙관파라, 또 예. 낙관파인 아마 예, 정말 순위에 꼽히는 선수죠. 아마 지금 그래프는 팽팽한 5대5지만 유창혁 선수 마음속으로는 검은색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네. 지금 흑이 상변 하변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형태라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 저희들이 예전에 네, 좀 애매모호하니까 기분 좋다라는 표현 쓰고 이제 예를 그렇죠. 들어서 두텁다, 엷다 이제 이렇게 그 좀 애매모호한 두루뭉술이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거 조금 좋다고 인공지능이 조금 네. 한쪽이 좀 좋다 하더라도 결국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우세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서봉수 명인 그 명언 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초반이야 뭐 어떻게 둬도 똑같지 않느냐. 근데 아주 이상하게 두면 똑같진 네.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끼리 대략 두었을 때에 네. 포석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킬 거 지키고 굳힐 네. 거 굳히고 벌릴 거 벌리고 하면은 초반은 뭐 차이가 나봐야 아주 미미한 차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제일 초창기 때는 그냥 입고 호구 치는 바둑이 많았어요. 예. 아주 옛날. 이 형태는 최근에는 잘 안 두죠. 예. 흙이 좀 좋다고 보는 건가요? 그리고 있는 것보다 호구 치는 수를 많이 두던데요. 호구 치고 아예 그냥 이렇게 늘어서 네. 이런 바둑도 있고 단수 쳤다는 것은 이었을 때 이것도 두 가지거든요. 위로 있거나 관통하거나 중앙 밀고. 초반에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박영찬 선수와는 또 다른 박영찬 선수가 지금은 속도가 좀 빨라졌죠. 예. 지금은 미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세력을 계속 쌓아가네요. 날일자를 해서 중앙 바둑을 두는 것도 나름 값어치가 있죠. 네. 지금 우하 쪽에서도 중앙을 중시에 두었기 때문에 약간 호응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힘을 비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의 전투를 대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그 에너지를 한 방에 그냥 몰아쓰겠다라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유창혁 선수가 이제 막강한 전투력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입단도 같이 했고 예. 입단 전에도 잘 알고 있었고 워낙 잘 알고 서로에 대해서 워낙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텁게 두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실리치향적인 수를 뒀는데 흑도 꼬부리는 자리가 아주 좋거든요. 꼬부릴까요, 날일자일까요? 아, 아예 그냥 좌변부터 들어가네요.
좌변 백 모양에 대한 삭감을 먼저 네. 시도를 합니다. 붙여서 좌변을 아예 좀 초토화하자는 의미가 왠지 내포되어 있는 것만 같은 응수타진이네요. 젖히면 네. 가만히 늘어서요. 다음에 늘더라도 네. 이제 밀거나 하면은 늘어주면은 좌변 벌려서 두 칸이든 세 칸이든 아. 벌리면 털을 잡을 수가 있고 네, 이 형태는 잘 털을 잡네요. 백이 좌변으로 다가서면 단수 한 방 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매끄럽죠. 아, 역시 중앙으로 탈출이 잘 된 모습이네요. 백도 젖히거나 이제 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늘더라도 좌변을 한 두 칸 정도 벌려 놓으면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창혁 선수는 지금 좌변의 백 모양을 좀 작은 형태로 만들어 놓자. 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미는 것까지는 거침이 없죠. 백도 네.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늘어서 단수 한 방 맞는 게 싫다면 늘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 자리를 하나 붙여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붙이고 나서 느는 것. 아, 좌하기를 그래도 한 15집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확보를 하는 거네요. 귀가 열려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괜히 이거 늘었다가 흙이 좌변도 두고 귀도 두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으니까. 예. 백의 입장에서도 실속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네요. 엑터 스트림즈가 오늘 2대1로만 이겨도 개인 승수 13승으로 공동 1위가 되고요. 만약에 3대0으로 이긴다면은 개인 승수가 14승이 되면서 단독 1위까지도 단독 갈 수 1위까지도 있네요. 가능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면은 지는 순간에는 저 바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라운드 승수가 워낙 팀들끼리 촘촘하기 때문에 네. 예, 정말 개인 승수도 중요하고 이 라운드 승수가 특히 안 쌓이는 순간에는 순위가 확 내려갈 수 있네요. 이거 저는 초반 흐름을 봤을 때는 경기 네. 고양 특례시 팀하고 스타영천 팀이 이제 쌍두마차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네. 뒤에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봤는데 갑자기 두 팀이 흔들리고 밑에 중위권 팀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습니다. 초난타전이 되기 네. 시작했어요. 거길 붙입니까? 받아주면 이득이란 얘기고요. 반발하면 끊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늘면. 늘면 아예 단수를 쳐서 네. 또 맞고 네. 단수 치면 있고 있고. 이거 치면은 나가고 백이 이제 잡으려면은 단수 치고 늘어야 되는데 네. 이 자리를 꼬부리면 좌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딘가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그렇습니다. 환점을 잡아서 만약에 단수 치면 따내서 아. 이어서 이건 혹시라도 네. 시원하게 버려도 이건 시원하게 버려도요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요. 너무 해픈가요? 뭐 한 15집 20집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바깥쪽 워낙 시원하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예 위로 젖히라고 하네요. 이때 위로 젖히고 가만히 이으면 입구자에서 단점을 보강을 하라는 얘기고요. 네. 요 단수 치는 것은 늘어서 다음에 단수를 치더라도 느는 겁니까? 밑으로 넘어가는 단수처럼 어렵네요. 넘어가는 겁니까? 늘어도 될 것 늘까요? 같고요. 네.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살리는 건지 위에서 막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조금 어렵네요. 그렇네요. 이 바둑은 마치 참. 그 우주의 신비 같아서 네. 보면 볼수록 수들이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한 수 한 수 놓일 때마다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들이 네. 어떤 수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이 된다는 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둑도 수가 계속 깊어지나 봐요. 계속 팽창되나 봐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바둑판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요. 네.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제일 재밌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 요순 시대부터 시작했다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뭐 5천년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케미야 구단이 언젠가 인터뷰할 때 바둑은 누가 만들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아 바둑은 신이 만들었다. 바둑의 깊이가 워낙 오묘해서 네. 오묘하고 깊어서 신이 만들었을 도저히 것이다. 네.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네요. 다케미야 구단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네. 야, 오늘의 박영찬 선수는 제가 아는 박영찬 선수가 아니에요. 정말 네. 다릅니다. 오늘은 정말 꾹꾹 참아두면서 계속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창욱 선수가 굉장히 발빠르게. 네. 근데 저도 그냥 지금 탁 그 네. 바둑을 보면 흙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계속해서 이 미세요. 5대5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느낌은 기분은 참 흙이 좋아 보이는데 흙이 뭔가 활발해 보이는데 네. 백이 이렇게 참아두어도 네, 역시 견실한 형태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흙이 좋은 것이 별로 없네요. 지금은 좌하기를 일단 붙이거나 또는 날일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15집 이상이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흙이 먼저 날일자를 하거나 하면 너무 쪼그라들죠. 예. 한 67집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백의 돌 개수에 비해서 네. 네, 집이 너무나 작아져서 안 되겠네요. 지금은 딱 두 가지 추천수가 있는데 요거예요. 예. 예, 둘 중에 하나 돌아 이겁니다. 일단 귀의 집을 확실하게 지켜라 이거죠. 네. 그럼 이것도 15 넘고 좌변도 한 15 이상 되거든요. 우변도 어느 정도 모양이 있으니 충분하다. 드디어 한번 아, 그동안 그 응축되었던 분노를 폭발하는 한 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들여다보면서 근데 이게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끊는 단수 것은 치고 이을 때 저 치면은 갈 데가 없죠. 딱 걸렸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늘면은 이 모양은 과연 이게 활용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뛸까요? 뛰면은 이제 흙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뛰어도 네. 한 번 더 늘까요? 이렇게? 예. 만약에 이으면은 그때 지켜도 이 교환이 저는 그렇게 백이 이득인지 모르겠는데. 네, 역시 좀 빈삼각 형태를 하고 있네요. 그래봤자 한 집 차이도 안 난단 말이죠. 또 재밌는 얘기가 있긴 있네요. 네. 끊고 만약에 단수를 쳐서 흙이 석점을 잡으면 예. 얼핏 봐서는 이제 백이 아주 이상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붙이면은 또 요 치고 나오는 뒷맛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활용을 하라는 거군요. 흙도 그게 귀찮으면 늘어야 되는데 물론 석점은 잡혔지만 바깥쪽에서 이제 활용할 것도 많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바둑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 하지만 저희들 눈으로는 그냥 끊었다가 이 석점이 잡히는 순간에는 뭔가 요석이 잡힌 느낌이라 네. 영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두었는데 잡히는 형태라서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이런 끊는 발상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단수 치고 젖히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보이는 수니까요. 네. 여기서 입구자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박영찬 선수는 제한 시간 30분을 거의 다 소비하고 잠시 후에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걱정이죠 지금은. 네. 시간 활용도 뭔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의 박영찬 선수는 너무 허무한 곳에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초읽기에 몰려야 더 집중이 돼서 수가 잘 보인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런 선수분들은 그 왠지 학교에서도 시험 기간이 딱 다가왔을 때 벼락치기를 무척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선수분들이시네요. 그것도 또 그렇네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딱 네. 몰아세리기로. 딱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긴장도에 오히려 위기에 강해지는 그런 선수들이네요. 아무튼 오늘의 박영찬 선수의 이 시간 사용은 저는 아직도 갸우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영찬 선수도 오늘 승부수로 던져진 지금 저격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다른 기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몰아세우기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극한까지 스스로. 몰아넣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극한으로. 네. 너무 극한 같은데요. 이거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워낙 이른 시간에 이 극한 지금 또 초읽기도 하나 썼고요. 네. 너무 이 바둑 국면으로 봤을 땐 너무 초기에 초읽기인가요? 네, 지금 유창혁 선수는 표정이 상당히 여유가 역시 있어 보입니다. 네, 가만히 는 것은 역시 좀 후기 기분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장학 선수 마음속으로는 이미 반면 10집 이상 앞서 있죠. 일단 자체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네. 중앙까지도 지금 깨끗하게 다 처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속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그쪽 흑돌이 두터워지면서 지금 우변 백돌 아까 처음에 뛰어두었던 그런 견고함도 그렇죠. 약간 견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집의 균형도 나쁘지 않은데 네. 또 약한 돌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창혁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뿌듯하겠습니까? 두터워서. 네. 두터움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지금 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신경 써야 될 좌변이 깨끗하게 처리가 돼서 아마 더욱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정말 자하기 쪽을 좀 지켜두어야 될까요? 이제는 안 두면 이거 당하는 순간에는 날일자 당하는 네, 순간에는 너무 기분 나쁜데요. 숨통이 콱 막히는데 네. 중앙까지 두터워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 모양이 원래 이게 늘면 이어야 되잖아요. 예. 이 백이 들여다보고 이은 장면 흙이 꼬부리니까 백도 빈삼각한 거예요. 아주 비능률이죠. 네. 드디어 네, 상변을 일단 공격하는 착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아프죠 근데 아, 선수로 당하니까요. 이게 아까 백이 지키면 15집 이상 나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 지금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한 7집밖에 안 나요. 특히 나중에 이런 날일자까지 당하면 물론 살기야 살겠지만 네. 이리저리 엄청 당합니다. 아, 정말 이것은 선수로 당하는 자리라. 네, 그래도 좌하기까지는 참아두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백도 아예 먼저 머리를 내밀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귀에서 사는 것보다 중앙으로 나가면서 좀 더 흙의 모양에서도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물론 좌하기 두란 얘기는 하는데 네. 이 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좌상기 적당히 처리하고 흙이 먼저 이런 데 두면은 백이 영 낙이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워낙 튼튼하게 지금 네. 화면 쪽이 전부 연결되면서 집도 쏠쏠하게 많이 날 것 같고요. 상변은 아마 백이 날일자로 씌우더라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입구자를 하더라도 붙이더라도. 백이 그렇습니다. 공격하려면 입구자야 되는데 네. 이거 우선은 막을까요? 네, 맞고 막고 예를 들어서 날일자 하더라도 무시하면 귀를 그냥 밀면 이미 살게요. 살아 있으니까 예. 바깥쪽도 완벽하게 막혀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입구자 했을 때 막았는데 억지로 잡으러 가는 것은 이것은 이거 찝는 게 선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뛰기만 하도 날일자만 시원하게 하더라도 나갈 수가 있네요. 사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갑자기 집 차이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 것은 좌하기 날일자에 밀고 들어간 게 집으로 워낙 아프지 않았느냐. 지금 또 벌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붙이는 지금 붙이면? 수에 보통 이제 끼우고 뒤로 돌려친다는 건데 네. 지금은 그래 봐야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끼우고 돌려쳐도 중앙의 흑돌이 두터워서 또 문제인 이어야 되니까. 거군요. 네. 아, 단수 치면은 네. 별로 나오질 못하네요. 그런 얘기겠죠? 다 받아줍니까? 유창익 선수도 우세를 의식하고 하긴 이것도 네. 나중에 좌하 쪽을 젖히고 단수를 치고 어딘가 지켜뒀다고 가정하면 네. 이 백이 아직 못 살았어요. 또 받아야 하는군요. 지금 도도 완벽하게 살아있질 네. 못해요. 이 형태는.
이 돌도 그리고 지금 백이 한 9개 정도 눈에 보이는데 좌하 쪽이에요. 미생인데 집도 몇 집 안 되니까 비능률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극적으로 좀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장혁 선수는 벌써부터 이 손길이 이겼습니다. 손길이에요. 네. 저희도 이 기사들을 오래도록 대국하고 또 중계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그 손길에서도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유창현 선수는 많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감춰놓았던 칼을 뽑긴 했습니다. 네. 지금 지켜두어야 했던 좌기를 지키지 않고 상변을 다가갔던 것이기 때문에 박영찬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곳에서 공격이 뭔가 강력하게 통해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뭐 될 게 없어요 지금은. 지금 너무 사는 예. 수랑 나오는 수가 맛보기. 봉쇄하면은 밀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네. 또 젖히더라도 아예 그냥 뭐 다 집어넣고 늘어서 살아놓으면 확실히 살았고 또 단점도 약간 남아 있어서요. 그렇네요. 억지로 잡으러 가려면 치중하거나 젖히거나 해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그냥 제일 쉽게 찝고 나오면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당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또 중앙도 워낙 두터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봉쇄하는 정도로 선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영 선수 언제 마지막 조일기 됐죠? 네, 한 두어 수 전에 갑자기 마지막 초읽기가 됐는데요. 이건 뭐 예, 극한의 상황까지 스스로가 몰아붙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바둑이 너무 바빠졌어요. 지금 좌변 흑 2점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백이 네, 지금 뭐 모양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네, 좌변 집도 뭐 한 10몇 집에 불과하고 좌하도 흙이 젖히고 단수 치면 몇 집 되지도 않고요. 우변도 그렇고 백이 좀 아주 재미없게 생겼는데요, 바둑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공간은 많이 남아있긴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양이 또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 이제 반전을 꾀할 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 선수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날일자에 입구자로 붙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날일자에 날일자로도 많이 붙이고 그렇죠. 날일자에 눈목자로도 많이 붙이거든요. 네, 유창 선수 잠깐 들여다보다가 한 5초 정도 들여다보다가 가장 견실하게 지켰어요. 지금 유창현 선수는 좁혀도 현재의 상황은 좋다. 역시. 충분하죠. 네,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상변 변 전개와 귀의 교환도 실은 귀가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젖히고 흙이 살았을 때 상변의 백돌에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좀 비축을 해둔 그런 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흙은 이제 살아놓으면 약한 돌이 없어요. 중앙인데 중앙도 여기 젖히는 순간에 2점을. 모양이 워낙 네. 좋고 백이 이제 받는다 하더라도 하변 쪽에 뭐한 칸을 뛸까요? 적당히 하나 갖다 놓으면 그렇습니다. 거의 연결이 돼 있는 형태라서 네, 그리고 자꾸 여기에 돌이 쌓이면 좌하기를 흙이 먼저 젖히고 단수치고 공격을 했을 때도 꽤 불편한 형태예요. 네. 정말 백돌의 수는 많은데 작게 살아야 되네요. 여기를 건너붙인 것은 찝고 끊는 것까지 전부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늘어나야 나중에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네. 살아놓고 붙이면은 이제 값어치가 조금 작아지니까요. 예. 그 전에 값어치를 좀 높여놓은 것 같아요. 붙여서. 네. 살기 전에 효율성을 높여놓는 좋은 수순인 거군요. 박영찬 선수 마지막 초읽기 속에 상변 이제 선수로 막아놓고 어디서부터 반전을 꾀해야 할지 초읽기를 활용하면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기 시니어 바둑 리그에 이제 와 있는 연고지들을 찾아서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바둑 팬들 입장에 그거는 에? 눈으로 의심케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지금은 자세히 보면 이 2점 잡아서 이제 넉 집에 여기까지 5집인데 네, 원래는 백이 애초에 젖히면 흙이 이렇게 한 집을 내야 돼서 그렇습니다. 석집이 약간 넘게 나는 자리에 뭐 네. 석집 3분의 1 정도 네. 나야 되고 또 여기 상변에 한 집. 근데 뭐 아주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겠지만 지금 집으로 봤을 때 일단은 굳이,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팩감 같은 걸로도 쓸 수 있고 네, 다른 때에 두어도 되는 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조금 갸우뚱했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자세히 세보니까 생각보다 큰 손해는 아니네요. 네, 3분의 2집 손해? 네, 생각보다는 3분의 2집보다는 약간 더 손해 같아요. 네. 나중에 자산기 쪽 단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득 보는 행위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결정타 뭐 이런 정도의 큰 손해는 아니지만 네. 네, 조금은 보통은 보류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어딜 둬야 될지 잘 떠오르진 않고 시간 연장책으로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초읽기라서 그렇게 된 상황인 거고요. 백이 역시 이제 상변 협공처럼 다가갔을 때 이 좌하기 쪽 선수로 이 날일자 달림을 다 당한 것이 좀 집으로는 꽤 그렇죠, 손해가 예. 컸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흑에게 이 날일자를 당하고 밀고 들어가니까 집으로 손실이 커서 네, 지금 흑은 이제 자산기 깨끗하게 살았고 백은 이제 바깥쪽이 약간 두터워졌는데 이 약간의 두터움을 어디다가 그렇게 크게 활용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 그게 이제 백의 문제점입니다. 네, 일단 우선은 박영찬 선수가 최대한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데 차영 선수는 또 견실하게. 예, 역시 이겼습니다죠. 네. 이제 우상기는 이제 뭐 인공지능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20집 가까이 확보가 됐죠. 예, 여기다 우하기의 하변, 자산기 5집. 그러니까 뭐 저의 계가로는 이 자산기 5집하고 요 좌하기 백하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네. 상쇄시키고 나머지 우상기하고 우하기 하변, 백은 이제 자산기와 우변이거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그 집의 차이가 사이즈가 다르죠. 네, 흙이 좀 더 네. 모양이 탄탄해 보입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하변을 날일자까지 지키면은요. 정말 이제는 뚫릴 곳이 없어 거의 보이는데요. 40집 아니에요? 5, 네. 6, 7, 8, 9, 10, 11, 15, 18 거의 40집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곳까지 손이 돌아온다면 정말 네. 백이 해볼 수 있는 곳이 40에 우상기도 네. 뭐 적당히 다 당해서도 20집까지는 될 것 같거든요. 예순인데 네. 백이 이 좌상 쪽과 우변, 중앙 여기 언저리에서 쉬운 집 이상을 만들어야 개가 바둑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네. 중앙 흑도를 최대한 공격해서 중앙에서 스키장 하나를 만들어야 승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온 총력을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흑돌의 공격에 맞춰야겠습니다. 백의 또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흑이 이 자리를 젖히면 네. 백이 젖히더라도 치면 가만히 이으면 2점은 예, 흙이 그렇죠. 잡을 지금, 수 있군요. 젖혔고요. 이거 만약에 살리려면 젖히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냥 끼워 이으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으면 그 연결이 다음에 되는데 끊을 수가 예. 없네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으면 네. 다음에 쌍립을 하더라도 단수를 치고 있더라도 단수 뒤로 치면 쳐서 한 점을 잡더라도 다시 뒤로 몰아서 네. 촉촉수 예, 형태. 크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백이 젖히고 이으면 살릴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렇네요. 결국에 이제 있거나 해야 되는데 2점을 잡는 건지 날일 차려야 되는 건지 손을 빼고 이제 하변 쪽을 먼저 뒀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둔다면 아예 그냥 젖혀서 좌변을 확실히 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좋으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하변은 둔다면 치받아야 되는데 이걸 막을 때 끊고. 끊었다. 그럼 붙이는 게 맥인데 네. 이런 자리를 넣으면 이것도 뭐 흑의 입장에선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흑도 머리를 내밀면서 네, 싸울 수가 있네요. 과연 유창혁 선수는 싸우는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리를 안전하게 할지.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네. 지금은 그렇게 집도 많고 절도 많은 데다가 게다가 시간도 많아가지고 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네요. 지금 유창혁 선수는 아직 18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유창혁 선수도 하변에서 치받고 끊는 싸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또 이제 워낙 유리하다 보니 다각도로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여기 젖히는 것도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이 축이 지금 안 좋아졌죠. 되네요. 애초에 이 아. 모양은 백이 축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축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젖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백의 입장에서 그럼 축을 몰지 못하고 옆으로 붙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거 두고 옆구리 네. 붙이면은 맥이긴 한데 네. 맥점이긴 한데 여기 누는 순간에 아. 요 좌하 백이 지금 아직 미생의 형태라서 네. 어차피 좌하기 쪽까지 당하게 되면 네. 하변에서 이득 본 것이 그렇게 크지가 또 않네요. 일단 유창혁 선수는 젖혀서 단수까지는 악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언제든 있는 자체가 이미 한 7집 정도 되고 백돌 아직 미생이니까 언젠가는 이을 수도 있겠고요. 네. 끝내기로도 크고 대마 근거도 노려볼 수가 있네요. 박영찬 선수가 원래 엄청난 난타전, 그렇습니다. 전투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박영찬 선수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둑이. 아. 야, 아예 집으로만 놓고 보면은 7집, 뭐 7집 약간 넘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한 7, 8집 정도. 아무리 많이 봐줘도 8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백의 안형에 대해서 더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선수이기 때문에 안영을 빼앗아 놓고 예, 집도 챙기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만큼 바둑이 이제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안전한 수를 두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죠. 네. 찔렀다는 것은 받으면 이제 꼬부리겠다라는 뜻 같은데 이것도 예. 어떻게 보면은 악수인가요? 악수에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젖히면 또 막아야 되는데 아, 아직도 백이 좌변은 미생이에요. 먼저 두더라도 그렇네요. 그럼 결국은 언젠가 중앙 쪽에 흑돌이 오면 또 이 살아야 백돌에 대한 되네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유창혁 선수가 워낙 노련하네요. 박영찬 선수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박영찬 선수가 힘을 못 쓰게끔 네.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립니다. 아예 싸울 기회를 안 주니까 박영찬 선수가 아직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이라면 당연히 있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도 그 치받고 끊으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근데 지금요? 네, 근데, 어머. 야, 아, 그대로 들어가는 유창혁 저는- 선수입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당연히 당연히 이을 이을 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요. 아, 역시 유창혁 선수인가요? 지금 또 바둑도 워낙 또 좋고 흐름도 네. 좋아서 진작부터 또 계속 이겼습니다. 지금 이겼습니다를 한 3라운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맞습니다. 이을 줄 알았는데 네. 유리하기도
깊고 또 견고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끊는 수를 택합니다. 또 이 두 점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뭐 집으로 큰일 나죠. 예, 필승이니까 네. 백은 어떻게든 살려야죠. 보통은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흙은 여기서 느는 게 오히려 잊지 않고 느는 게 더 자세가 좋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응원군이 하나가 있어서 이 자아가 아직 미생이라서요. 그렇네요. 이게 오히려 강력한 의미가 있네요. 치 받고 끊는 것이. 네. 아, 그것은 하변을 늘면 네. 끼우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밑으로 단수를 단수를 치면 치더라도 이걸 치고 따내고 다음에 단수 치고 네, 귀를 있고요. 끊으면 흙이 버틸 수가 없죠. 이게 밑으로 쳐야 되는데 지금 최소한 2점은 잡히네요. 백이 흑돌 2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흙이 만약에 아래쪽 어딘가를 늘거나 젖히거나 받으면 그때 이제 살리겠다라는 뜻 같고요. 네. 일단 늘었고 이제 끼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끼울 때 끼울 때 그냥 빠져도 돼요. 네, 빠지면 만약에 따라 나오면. 일선으로 가나요? 끊는 수가 되나요? 근데 이거는 2선으로 두나요? 2선으로 둘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끊겨서 잡히긴 하지만 네. 이 정도라면은 흙도 지금 하변이 하변이 크게 맛이- 났거든요. 막 네. 깨끗하게. 네네. 일단 단수보다는 느는 게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이득이겠네요. 네. 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단수보다는 느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바꿔치기가 벌어져도 느는 게 정답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손은 글로 갔네요 이미. 뭐 다른 건 다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백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또 거밖에 가만히 없고. 나가야 되고요. 그게 뒤로 받으면 물론 뭐 수는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오히려 이 편이 더 뒷맛이 고약할 수도 있어요. 백이 하변에서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예 그냥 차단을 하고 네, 그냥 잡고. 잡고 끊을 때 싹 버리고 네. 하변 쪽을 지키면 그게 더 깨끗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가만히 들면 어,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또 끊나요? 먼저 끊나요? 네, 근데 먼저 끊고 끊고 단수 치면 요건 또 네. 따내면 백은 늘어야 되는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흑의 입장에서 큰 수가 나진 않네요. 그래서 백도 단수를 쳐서 버텼고요. 또 다 받아주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네. 관통을 하기는 했지만 깨끗하게 전부 처리는 잘 됐거든요. 또 여전히 아직 저하기 백은 미생이고요. 네. 뚫리더라도 네, 흑이 이제 약한 곳 없이 다 정리가 돼서 역시 유리한 거군요. 유창혁 선수는 지금 보니까 바둑판보다 벌레가 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 2의 전략수가 있는데요. 지금 뭔가 공격수가 있는데 사실 항상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끔씩 모기라던가 이런 벌레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서
선수분들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바둑 둘 때는 어떻게 보면 네, 초긴장 상태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벌레 예를 들자면 뭐 옆에 대국자들이 네, 좀 매너. 짤그락거린다거나 네. 그런 것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렇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네. 거길 젖혔어요. 바로 있겠다는 뜻이네요. 하변은 어차피 네, 백이 먼저 젖혀도 둬도 뭐 큰 상처를 입진 않는다는 얘기고 그 우변은 문화는. 이제 우하기 맛은 깨끗하게 처리가 네, 됐고 끝내긴 하면서 우아기를 정비한 거죠. 우변은 이제 들여다보고 나중에 움직이거나 할 때 백의 입장에서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유창혁 선수가 지금 박멸에 성공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계속 신경 쓰였으면 또 많은 유창혁 선수의 바둑 팬 분들께서 아니 왜 스튜디오에 벌레가 있냐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대국자분들 신경 안 쓰시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네, 일단 우아기 쪽은 젖혀 이으면서 네. 역시 백은 근데 여기 막는 수가 하나가 이제 선수로 네. 듣긴 해요. 막으면 아무래도 하변 쪽에서 먼저 젖히거나 할 때 약간 보탬은 되겠죠. 네, 맛이 또 생겨나는 것 같네요. 지금 바로 두어야 될까요? 막고 젖히고. 좀 그렇지 않을 거면 진짜 네. 지금 해둔 수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서 예. 일단 막고 잡고 젖히는 것까지는 해야 할 것 네. 같거든요. 이 젖히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거는 우상기는요. 근데 지금 다 받아줘도 수가 나진 않아요. 워낙 네. 양쪽으로 지금 다 뛰어나서 젖혀도 막아서 호구치면 입구자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고요. 예. 예를 들어서 호구 젖히고 입구자 하는 것도 치중을 하나 해두고 이을 때 꽉 막으면은 네, 지금은 젖히더라도 늘어서 아, 그래서 넘어가는 게 있고 넘어가는 걸 방어하면 또 이쪽을 젖혀서 네, 살 수가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우변에 흙이 한 칸 띄어서 없을 때 이제 먼저 물어본 거는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선 치중 같은 거 네, 해서 제가 찌르는 거 여쭤보고 올라와서 싶었었어요. 날일자 하는 거 이런 맛은 약간 네.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아무것도. 네, 근데 지금 입구자 선수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건 이제 뭐냐 하면은 2선 입구자가 선수가 되면은 1선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라 살 수 있네요. 젖히고 호구 치거나 하면 이미 사는 형태가 돼요. 네, 근데 유창혁 선수 이미 다 받아주죠. 그렇습니다. 다 받아주면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우상기에는. 네, 받으면서 전부 다 흙집이 되기 때문에 막아두었고요. 승부처는 하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마지막으로 뭐 해볼 만한 자리는 하변 그리고 이 좌변 흑돌 전체에 대한 공격. 네, 예를 들어서 젖히고 입고 네. 그다음에 중앙 전체의 공격. 흙이 2점을 잡았어도 아직 두 눈이 완벽하게 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백도 어딜 둬야 됩니까? 단수를 치면은 네, 아예 늘어도 백이 응수가 없는데요. 이거 두면은 맛보기예요. 양단수가 돼서 곤란하고요. 네, 단수 치고 늘 때 있거나 하면은 아래로 빠져서 백이 다음 응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석점이 잡히면 백돌 석점이 잡히면 재미가 없는데요. 근데 마땅한 수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네, 끊는 수가 안 되면 사실 곤란하군요. 늘어서 안 되고 가만히 이으면 역시 뭐 늘어서 이때는 한 점 버려도 큰 네.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늘었을 때가 응수가 없어요. 네, 양단수와 네, 양단수를 보강을 하면 늘어서
이어도 고 이으면 꽉 이어서 단수 치면 여기서 수상전이 따내서 백의 최선은 입구자. 네. 이게 이제 최선 같은데 이런 패가 나는 형태인가요? 네. 아, 이렇게 두고 맞고 뒤에서 물고 패.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밖에 없는 것 같네요.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네, 별다른 백에게 다른 수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 패를 결행해야 할 것 같군요. 아홉,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늘어서 근데 팩감으로 우상기 쪽을 두려고 원래 침입을 해놨던 걸까요? 이 수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젖히는 것까지가 선수고 그다음에 늘면 입고 이 자리를 두면 입구자. 이렇게 치는 게 흑의 입장에서도 약간 이득이겠네요. 이렇게 그렇네요. 하고 패를 하는 것이. 네, 패의 모양이 이 형태가 더 좋군요. 최상 선수 붙여놓고 약간 자책을 했는데 네,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굳이 해놓을 필요 없었다는 의미였던 걸까요? 네, 하변 쪽은 예정되어 있던 대로 빠져서 흑이 잡으러 갑니다. 백이 이렇게 찔러도 젖히는 수가 선수가 거의 선수 아닙니까? 네, 우변 단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찔러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마지막 하나, 둘, 결국은 패 유이랑 그냥 막으면 여기 입구자당에서 바로 잡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홉, 예, 그것은 백이 안 되겠네요. 이걸 잡았어요. 근데 훅도 이제 이거 잡으면 뭔가 천하통일이 된 느낌인데요. 네, 이제는 정말 약점이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이 잡는 수도 두터운 수이지만 네. 지금은 상황이 수비 더 손실- 안전하게 네. 그리고 지금 백이 지켜놓은 폭이 이제 좌변에 뭐 흑도를 나중에 공격을 한다고 해도 좀 백이 집을 넓혀 나갈 만한 폭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 만들 데가 별로 없죠. 네, 지금 제가 얼핏 개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게 좌하기가 9집, 우상기가 한 20집 정도 치고 좌상기가 5이면 34, 여기도 넉집 38, 40, 48, 50, 60, 한 67집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네. 백이 60집을 어디서 만들어요? 얼핏 봤을 때는 백은 한 40집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바둑이 뭐 비슷하거나 우세하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법 불리한 상황에서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한 점 잡고 처리한 것은 탐탁치는 않네요. 네. 반상이 점점 좁아지면서 박영찬 선수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김수장 선수를 대신해서 오늘 유창혁 선수 저격수로 등장한 박영찬 선수. 과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세월 따라 깊어지는 바둑의 향기. 평강배 2022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유창혁 선수가 바둑이 많이 유리해 네. 보이는 상황인데요. 유창혁 선수는 아예 이 좌변 날일자니까 치받았는데 네. 집만 넣고 보면은 그냥 2점 잡는 게 정수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를 치받아 둬야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네. 거의 안전핀 하나 장착해 놓은 거죠 지금. 그렇네요. 유창혁 선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안전핀을 마련해 두었던 것 같고요. 들여다봤다는 것은 아마도 이으면 다음 수는 여기 붙이겠죠. 네, 활용을 하는 거군요. 젖힐 때 이제 어디로 늘던 간에 이 들여다본 수가 흑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위로 늘 수도 있겠고 다 가능해 보입니다. 역시 붙여서 정리를 해 나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선수는 이미 진작부터 네, 대형 사고만 나지 않으면 거의 골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전한 길만 선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좌변까지 안전핀을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사실 큰 사고 날 만한 자리가 거의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박영창 선수 그래도 중앙에서 한 칸 뛰면서 중앙의 가능성을 만들어 봅니다. 네, 우변은 끊어서 두어가는 것이 이제 좀 더 끝내기가 많이 되는 형태인가요? 그냥 정리하겠다는 뜻 같아요. 단수 쳐서. 네, 그게 큰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큰 손해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예, 가장 이제 유창현 선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집씩 손해 보더라도 안전하게만. 제가 생각하는 유창혁보다는 다음 수는 여기 같아요. 정리하고 아, 절대 안 끊어지게. 그렇네요. 두터우면서도 베개 모양을 약간씩 지워가는. 끊기지 않는 수만 계속해서 둘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창혁 선수. 더 안전한 수. 지금 우변에 늘어져 있는 두 점 쪽에서 들여다보면서 그쪽 부근의 약점도 아예 없도록 만드는 수인 것 같네요. 이게 한 칸 뛰어서 빈 삼각 당하는 게 좀 네, 싫었다 그런 얘기 같고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가장 안전하게 아 역시 그 자리 정말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최대한 크게 만들어도 네, 아마 미세한 바둑이라면 이거보단 좀 더 좀 더. 들어갔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창혁 선수가 양날일자 중앙 삭감을 해두고 예, 편안한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것들도 아마 뭐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늘어서. 그냥 늘면 어차피 그 다음에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중앙으로 아, 차렷을 한발 더. 하려고 하네요. 네, 오른쪽으로 차렷. 비슷한 맥락이죠. 어차피 네. 끊기지만 않으면 돼요. 유창혁 선수는. 이제. 그러니까 백이 젖혀도 이게 끊어서 양쪽 맛보기란 뜻이군요. 그렇죠. 요거 이쪽 단수 쳐서 장문 씌우는 게 있고요. 네. 중앙 한 점 장문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백은 흑도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늘거나 하더라도 중앙에 뭐 1,000원짜리나 뭐 적당히 하나 갖다 놓으면 네. 끊어봐야 뭐 의미는 없거든요. 좌변은 이미 해결이 돼 있는 네. 상태라서 마지막 지금 뭐 이바둑뿐 아니고 네. 조대현 선수, 김동엽 선수도 지금 거의 지금 일곱, 여덟, 승기를 잡은 것 같거든요. 데이터 스트림즈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가 지금 1위로 등극하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오늘 데이터 스트림즈가 라운드 승수를 쌓으면 5승 2패 팀이 3팀이 되는데 네. 그 3팀 중에서 개인 승수가 가장 앞서게 되면서 3대 0으로 이겼을 경우에 가장 지금- 앞서게 되는 네. 거죠. 지금 11승인데 3대 0이 되면 14승이 되니까 네. 경기 고양시를 밑으로 밀어내고 네. 1위로 등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 고양시 팀이 개인 승수 13승입니다. 네. KH 에너지는 11승이에요. 네. 개인 승수가 약간 적고요. 예. 오히려 4위인 스타영천 팀이 개인 승수는 14승이에요. 14승. 예. 스타 영천 팀도 지금 초기에 굉장히 앞서 나갔던 팀인데 이 전반기 리그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좀 패점이 쌓이면서 4승 3패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승수는 3대 0 승수로 3대 0승을 워낙 많이 해서 네, 많이 비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승수만 놓고 보면 경기 고양시의 김승준 선수와 스타영천 김종수 선수가 각각 6승 1패로 개인 성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창현 선수가 네. 이기면 똑같이 이제 네. 6승 1패가 됩니다. 세 선수가 6승 1패로 선두를 또 개인 승수에서는 달리게 되네요. 유창현 선수는 제가 반 농담 삼아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시니어 바둑리그의 신진서예요. 맞습니다. 거기 안 받아도 됩니까? 젖히고 그냥 장문처럼 씌우나요? 씌워도 사실 연결은 충분히 되는데 네. 오히려 이런 게 더 곤란할 수도 있는 네, 다 게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고 한번 잡으러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승부해 볼 만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데도 다 들여다보고 예. 될 것 같진 않지만 예. 그래도 박영찬 선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는 기회니까요. 셋, 넷, 지금 저 입구자는 사실은 저는 조금 예상 좀 밖이에요. 예. 그걸 받아주면 아하. 저는 그냥 졌습니다인데요. 네, 지금 자, 100이 선수- 받아서는 중앙 지키겠죠. 사실 저희 한 칸, 뭐 입구자 지금 한 칸도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미 중앙은 이제 살아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아까 거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승부를 걸어도 흑이 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은 계속 둘 거면 네. 중앙을 일단 건드려 봐야죠. 마지막 그렇습니다.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데라도 들여다보고 중앙이라도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젖히던가 뭐. 지금 그냥 두어서는 어차피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워봐야 합니다. 셋, 넷, 바로 지금. 여섯, 일곱, 여덟, 또 선수는 아니죠. 예.
제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지금은 지배 균형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개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척 봐도 그렇습니다. 모양 대 모양으로 모양만 봐도 지금 비교를 해도 되게 워낙 집이 없는데 에이, 박영 선수가 뭔가 지금 네, 지금 마지막 초읽기지만 중앙에서 뭔가 해내지 않으면 형세 판단이 아예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아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백이 억지로 지금 집을 몇 집 만들긴 했죠. 네. 10넉집 정도. 근데 흙이 여기 막는 순간에 흙집이 제가 아까 아. 20집 얘기했는데 지금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5, 6, 7, 8, 9, 29집이 났어요. 아, 여기서 9집 빼면은 지금 남는 게 없죠, 지금. 네. 5집 정도 불어난 거네요. 28, 우하기가 28, 29, 그럼 57, 둘, 62, 넷, 이게 9, 71, 72, 73, 74, 75. 70대 중반이 넘어가거든요, 흙은. 흙집이 정말 많습니다. 100은 한 50집 정도 납니까? 50집 네. 약간 넘는 정도? 예. 지금도 100은 중앙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중앙을 뭐,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안 되면 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찾으려 한다면 중앙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박영찬 선수와 김기현 선수와 김수장 선수가 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원봉 루엔스 우승의 주역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그런 만큼 오늘 정말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이 어차피 안 된다고 본 것 같고요. 하변에서 박영찬 좀 선수 더? 오늘은 정말 박영찬 선수 답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원래 네, 절대 번, 기세에서 안 물러서는 네, 스타일인데 한껏 싸워보는 시원함이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 따냈어도 늘면 크게 손은 잘 안 어차피 나는 뭐 것 대동소이라, 같은데요. 네, 유창현 선수 손이 하변 이렇게 지금은 좀 차이가 네. 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좌기 쪽 당한 네, 것이 역시 네. 너무 컸나 봐요. 좌하기흙 날일자하고 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집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 통영 DP랑 박영찬 선수의 장점이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가 유창혁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걷어내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들어갑니다. 네, 유창혁 선수 개인 전적도 6승 1패, 역시 든든한 주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강대 2022 시니어 바둑리그 전반기 리그의 마지막 경기, 통영 DP랑과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 1대 0으로 데이터 스트림즈가 앞서갑니다. 남아있는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김기현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대국이 궁금한데요. 두 선수 기록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오늘 대국 어떻게 흘러갔을지, 또 조대현 선수의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김기현 선수도 워낙 꾸준한 선수라 지금 대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스트림즈 조대현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조대현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이 대국은 끝내기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제가 얼핏 세보니까 100이 지금 한 40 약간 넘는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네. 사석은 똑같고요. 그냥 예. 반상회 집만 세보니까 한 45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100은. 네, 100집이 45. 이제 우상기 그냥 살았다고 치고요. 7집이라고 치고 17, 18, 19, 20. 흑은 한 60집 정도 나는 것 같거든요. 아. 그 차이가 조금 벌어졌는데. 네, 흑이 좀 좋은 네. 모습이네요. 조대현 선수가 완전 살아났어요, 확실히 바둑이. 예. 조대현 선수의 기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확연히 살아났네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좀 시니어 바둑리그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네. 요즘 모습은 확실히 살아났어요. 바둑 내용이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내용 바둑, 자체가 바둑 내용이 확실히 예전에 예. 좋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면 15집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자리도 뭐 제법 깨끗해 보이고요. 네. 여기 뛰는 것도 안 할 이유는 없겠네요. 아, 그렇네요. 뛰는 선수군요. 자리도 크고 상중앙 틀어 막는 것도 깨끗해 보이고요. 네. 두터운 끝내기 자리들이네요. 예, 앞서 있는 쪽은 항상 뭐 한두 집 손해 보더라도 깔끔하게. 깔끔하고 깨끗한 게 제일 좋죠. 네. 특히 이 40초 초읽기 바둑에서는 특히 더 실수가 나오지 않는 깔끔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는 이제 날개를 정말. 달았는 조대현 선수까지 살아나면 네. 이제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까지 이기면 개인 4연승. 네, 4연승입니다. 네. 지금 유창혁 여섯. 선수에다가 또 김동엽 선수는 늘 꾸준하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기본 이상은 항상 네, 해주는 정말 매년 기사이고, 그때 조대현 선수가 가장 좋았을 때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림이라 네, 데이터 스트림즈가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조대현 선수가 저기 그 강원도 저 바닷가 가면은 그 강릉 밑에 이제 네. 동해가 있고 또 그 동해 옆에 묵호라는 고장이 있어요. 예. 묵호요. 예. 예. 그래서 강원도 예전에 이제 강원도 출신 기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분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원도 출신 기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가장 아마 선배 기사일 거예요. 선배님이시네요. 아마도. 예. 또 이 묵호라는 고장의 출신인 정말 그 고장에서는 묵호에서는 이 조대현 선수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예. 몇 년 전까지 이제 삼척 해상 네. 케이블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 바둑리그로 네. 이사는 갔지만 삼척도 또 그 언저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묵호 동해. 네. 그때 이제 조대현 선수가 이제 삼척 해상 케이블카일 때도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로 와서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유창혁 선수도 있고 그렇죠. 또 김동혁 선수도 있다 또 보니 믿는 선수들이 두 명이 있으니까 마음이 부담도 편안하죠. 없고. 대국할 때. 예. 내가 없어도 내가 지더라도 그렇죠. 원투 펀치들이 다 해결해 주겠지.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확실히 바둑이 편안해지죠.
네, 역시 마음이 편하면 제 기량이 정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점에서 보면 조대현 선수는 좀 편하게 임했을 것 같고 오히려 통영 DP랑의 김기현 선수가 좀 더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둘이 그 두 대국자의 그 손길이 빨리빨리 나오는 거로 보아서는 네, 차이가 다 알고 있는 네. 거죠.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을 두 분 선수 모두 알고 있네요. 이제는 뭐 워낙 자잘한 끝내기들만 남았어요. 한 두 집, 네, 두 집 정도 끝내기. 이 단수 치는 게 그래도 제일 클까요? 예, 거의 선수겠군요. 끝내기 두 집짜리죠? 네. 여기 중앙 한 집 생기는 거와 그렇습니다. 백이 한 집 생기는 거예요. 네. 끝내기 두 집. 네. 더 안전하게. 이것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안전하기도 하고 또 여기 찜는 맛도 있고 하니까 그렇네요. 충분히 두 집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통영 DP랑도 원래 이번 라운드에서 4승을 만들었어야 이제 4승팀 4팀 네. 되는 구도였었는데 통영 DP랑은 네. 또 개인 승수가 좀 적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7승. 일곱. 같은 아, 그 동률이 될 때 다른 팀들에게 네. 약간 밀릴 수 있어서 팀 승수가 더욱더 많이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이 통영 DP랑 팀은 제 생각에는 4명의 기사가 워낙 그 누가 나가더라도 괜찮은 기사들이라 네, 탄탄한 팀이죠. 후반기가 되면은 빈틈이 없는 팀들이 괜찮거든요. 네, 이제 자율 오더제로 가기 때문에 어떤 선수와 맞붙어도 예, 강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영 DP랑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후반기에는 그래서 통영 DP랑 팀 그리고 저는 스타 영천이 후반기에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스타 영천이 비록 4승 3패로 잠시 또 내려와 있지만 상당히 또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팀인 거죠. 빈틈이 없는 팀이 후반기에는 네. 뭔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세로 보면 의정부 행복 특별시가 의정부가, 3연패 네. 후에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지금 그 진짜 엄청난 기세 아닌가요? 호박이 넝풀째 굴러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지현 선수가 연전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지현 선수 지금 3연승 중이죠. 예, 1패 후에 3연승을 하면서 팀의 연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오규철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시니어 리그는 예전에 상대 전적이나 예전의 실력 이런 거는 아, 큰 의미는 중요하지 없는 것 같다. 아, 그 말이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의 컨디션. 네, 네. 최근의 컨디션이나 최근에 누가 더 인공지능하고 많이 네. 친하게 지내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시니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예전에도 뛰어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네. 네. 다들 뭐 전성기 때는 다 황금 송아지 한두 그럼요. 마리씩은 다 키웠죠. 네. 30초. 그래서 이 최근의 컨디션이 역시 그리고 최근의 그 공부량, 훈련량이 결국에는 승부를 판가름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두 집 끝내기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거의 맛보기로 교환하면 될 끝내기들만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이제 백이 하나를 따내더라도 네. 이게 이제 막으면 다음에 아. 단수가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혹시 흑돌이 오잖아요. 네. 상편 따냈을 때 또 여기 가일수 문제도 있어요. 옥집이 되네요. 그래서 백이 함부로 물론 따내더라도 따낼 수 있지만 따내더라도 결국은 백은 우상기를 빨리 받아야겠네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하나 젖혀놓은 것이 악수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집으로 확실히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손해 볼 것도 없고 네. 깔끔한 의미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네. 이겨 있는 흑의 입장에서는 역시 조대현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네. 도전 5강과 조은현 구단의 치수 고치기 혹시 기억나시죠? 네. 30 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신풍 아. 신풍 3강 뭐 이런 그 네. 조은현 국수에 도전을 했던 그건 그때 이제 조대현 선수, 유창현 선수가 있었죠. 네. 셋, 넷, 그것도 뭐 세월이 워낙 오래 지나가지고 네, 신풍이 이제 새로운 바람, 네 그런 뜻이었네요. 한번 남았습니다. 이 조대현 새로운- 선수도 그 네.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아주 젊은 기사였는데 네, 아주 네. 촉망받는 네 근데 기사였던 이제는 거죠. 어느덧 환갑이 훌쩍 넘은 시니어 기사가 된 거죠. 네, 제가 어려서 이제 충암 초등학교를 다니다 이제 어찌어찌 하다 학교에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이제 유창혁 선수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프로가 되기 전에 고등학생이었고 네, 조대현 선수가 이제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신예 기사. 돌아가신 김수영 네, 사범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하나, 그 충암학 바둑부의 아 넷, 사범님이셨군요. 총괄 네. 총괄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지금은 은퇴한 허장해 구단, 허장해 아. 구단이 이제 충암 사단의 제일 맏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즐거웠던 시절에 또 파릇파릇한 추억이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또 유창혁 구단 막내 네. 동생이 있는데 네, 막내 동생이 이제 저하고 같이 학교에서 바둑 두던. 그렇군요. 네, 충암초등학교에서 바둑을 배웠던 그런 이야기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 정말 바둑을 하는 이 프로 선수들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예. 네, 보통 네. 보통 30년이죠. 기본이 30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대부분 친하게 지내고 이제 각 가정의 사정들도 정말 다 알고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선배 기사님께서 네, 60년도 초반부터 관철동 만화가게 들락거린 얘기 해주시던데 60년 지기가 넘은 거죠. 60년 그렇네요. 언저리 때부터 만났어요. 60년이 네. 훌쩍 넘은 거죠. 그렇네요. 와. 이게 정말 바둑을 배우면 뭐 이제 5가지 얻을 수 있다. 뭐 위기 오득도 있는데 득호 이제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이,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네. 바둑 한 판 두면 이제 다 같이 친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계현 선수의 표정에서 셋, 넷,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네요. 뭐 약간 맛있는 끝내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찔러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들어도 네, 집을 만들면 막 괜찮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파워를 하면 나중에 나중에도 또 가일수 또 문제도 있는데 그렇네요. 이 두면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다 해결이 돼 있죠. 네. 네, 하나 찔러두고
흑의 입장에서 중앙을 한 집을 내면 깔끔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더 이상의 변수는 없죠 이제는. 네. 마지막 약간 부분적으로는 약간 실수일 수도 있어요. 아마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차이가 뭐 미세한 반집 승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 어차피 단수 안 쳐도 되네요. 저 얼핏 이거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이러면 역전이 되는데 이럴 일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까지가 이제 전반기 7라운드까지의 경기이고 이제 8라운드부터는 자율 오더제가 시작되는데요. 네. 8라운드가 바로 내일 네. 이어지죠. 내일 통합 라운드로 하나, 이제 8팀이 전체가 네. 참가를 해서 넷, 다섯, 통합 라운드 하면 좀 어수선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그렇죠. 동시에 32명이 참가하는 거예요. 아니, 24명이 네. 대국을 하고 네. 감독님들, 뭐 스태프들 네. 또 나머지 한 명의 선수들은 이제 검토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8라운드 경기에서는 오늘의 통영 DP랑이 이제 스타 영천 팀과 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내일은 근데 B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KH 에너지와 경기 고양시 5승 2패 팀 간 네. 대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부천 환타지와 구전 노경의 또 아, 탈꼴찌 쟁탈전도 네. 있고 중진으로 올라와야죠. 오늘 지금 1위로 등극이 예약돼 있는 데이터 스트림즈와 최근에 4연승 중인 의정부 의정부 행복특별시 특별시와.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돌을 걷었네요. 네. 차이가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조대현 선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 흑불계승을 걷어내면서 데이터 스트림즈 2대 0으로 통영 DP랑에게 승리를 확정 짓습니다. 네, 지금 동시에 다음 대국도 끝이 나고 있는 중인 것 저 같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지금 개가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김동엽 선수가 약간 우세했었는데 네, 세 번째 판입니다. 지금 개가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흑은 18집이 났고 백은 근데 상변에 한 집이 있어서 16집이면은 16집 반면 두 집이네요. 백이 넉집 반을 이겼네요. 네. 백 4집 반승. 좌변 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끝나자마자 박승문 네. 선수 손이 좌변으로 갔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리했던 선수들이 데이터 스트림즈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둬냅니다. 김동엽 선수 104집 반승. 예, 3대 0으로 통영 DP랑에게 승리를 확정 짓게 됐고요. 김동엽 선수도 역시 늘 꾸준한 모습, 올해 4승 3패 개인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가 말씀드린 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전체 라운드 순위에서 5승 2패지만 개인 승수 1등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반기 마지막 네. 대국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1위에 등극을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승리입니다. 네, 양상국 감독님이 검토실에서 정말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실 것 같네요. 평강배 2022 시니어 바둑리그 기분 좋은 승리를 한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양상국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스트림즈가 처음부터 일찌감치 정말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네. 이제 7라운드가 되어서야 단독 선두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초반에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에는 저희가 예. 승률이 나빠서 2승 2패까지 했기 때문에요. 중위권도 머물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중반 이후에 우리 조대현 사모께서 뭔가 보여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뭔가 보여주고 계신 조대현 선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고 정말 그 기세가 놀랍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2연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비웠더니 좀 성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 마음이 중요하네요. 마음을 비우고 한다는 것이. 네, 일단 양상국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전반기 리그를 기분 좋게 지금 단독 선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이제 자율 오더제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고지를 밟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표는 우승일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2등, 3등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3년 차인데요. 예. 올해는 아마 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이제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정말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조대현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대현 선수의 이 연전 연승이 이어진다면 역시 무리 없이 우승을 할 것 같은데 연승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려고 하니까 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부득탐승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을 비우고 역시 열심히 좋은 내용 보여주시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대현 선수와 또 양상국 감독님 역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저는 그 마음이 딱 와닿는데 네. 사즉생 생즉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똑같은 네.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네. 마음 편안하게 되니까 이기더라. 아, 역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바로 8라운드 통합 라운드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후반기 리그의 첫 판이기도 하고 자율 오더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반기 판도가 이제 내일 이제 첫 번째 대구에서 좀 판도가 드러날 것 같은데 자유로도제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팀끼리 맞붙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8라운드 대진입니다. 부천 판타지아와 구전 녹용의 대결 1경기인데요. 일단 양팀 모두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 지는 팀은 사실상 포스트 시즌 탈락이에요. 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는 KH 에너지와 경기 고양시의 대결인데 이 대국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5승 2패 두 팀. 네. 지금 가장 리더보드 최상단에 있는 팀들이라 네. 여기서 이기는 팀은 아마 날개를 달 것 같고 지는 팀이면 또 고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대국을 펼쳤던 통영 DP랑은 스타 영천과 맞붙게 되었는데 여기도 3승 4패와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영팀이 이기면 양팀 4승 4패가 되고 네. 스타영천팀이 이기면 5승 3패가 되면서 또 개인 승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상위권 순위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경기 의정부 행복특별시와 데이터 스트림즈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지금 3연패 후 4연승이거든요. 두 팀 모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자면 지금 후반기 막판이라면 사실상의 우승 결정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네, 기세의 충돌.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예, 8라운드 대진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어느 한 경기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 방송대국 세판 꽂기가 참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역시 여러분들을 생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내일 대국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